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오늘은 농지 양도소득세 중에서 감면 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그 해에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추징한 사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이 울산지방법원이고 2020년 사건이고 2021년 4월 15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결국은 2021년 4월 15일에 판결을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패소하고 끝났습니다. 관련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69조에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면 신청을 했는데 무슨 연유인지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84년도에 어머니로부터 매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등기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94년도 5월 21일 날 이제 등기를 마친 겁니다. 그리고 이걸 2019년 1월 30일 날 양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해에 이제 3월 31일이면 양도소득세 뭐 신고 마감 기일이죠. 그때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격 요건 만족했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신고한 세액은 1억 4,500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감면이 1년에 1억, 5년에 2억이면 2억까지 감면이 되는데 그러고서도 1억 4,500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걸 보면 양도 차익이 꽤 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해 바로 다다음 달에 뭐 이거 한 달 열흘 만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더니 그런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서 아마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해에 7월 달에 바로 양도소득세 추징 결국은 이거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래서 추징을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추징하면은 비록 당해니까 뭐 납부지연 가산세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일단 과소신고했다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추징할 때는 무조건 가산세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600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를 추징을 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좀 불만이 있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는데 2019년도에 기각을 당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결국 2021년 4월 15일 날 패소가 확정된 케이스입니다. 결국은 감면을 못 받은 거죠. 그 이유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원고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면 84년도에 어머니로부터 매수했다. 경작하다가 등기만 94년도에 한 것이다. 그래서 94년도에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요. 급여소득 3,700만 원의 급여소득이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세기간 이상인 경우에 자격기간 배제한 이런 무슨 말이냐면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은 자격기간에서 배제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제정이 된 내용이니까 그 이전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설령 소득이 있었어도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2014년 7월 1일 이전만 계산해도 뭐 이게 84년도에 매수해서 등기만 94년도에 한 거지 84년도면은 벌써 3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경 판례는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적용은 위법하다. 어머니부터 경작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작을 자경을 해야지 이게 비사업용 토지가 인정이 되는데 실제로 뭐 그것도 이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비사업용 토지다 추징하면서 중과 10% 업한 중과세까지 적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상식하고 어떤지 같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84년도에 매수를 했다고 하지만 매매 대금의 이동 등 대가를 지급한 근거가 없다. 실제로 매수했으면 돈이 갔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한테. 그런데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게 좀
매우 상식적이지만 사실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원고는 당시 21세로 토지를 취득할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21살인데 무슨 토지를 매수를 할 수 있었겠냐 그런 얘기죠. 직계 존속으로부터의 양도는 중요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직계 가족일 경우에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양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제 자녀가 경제력도 있고 어머니가 뭐 실제로 가족 간의 양도 양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주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인정하지만 대부분은 증여로 우선은 추정한다. 증여로 보고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걸 실제 양도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그건 이제 실제로 거래한 분들이 입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증여 시기는 뭐 객관적 증거가 불분명하므로 등기일자로 본다. 84년도에 매수했다고 하지만 그게 잘 모르겠으니까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지 근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등기일자는 94년도에 등기는 했으니까 그때가 증여 시기로 보겠다. 94년도다. 또 양도자가 이제 작용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또 인정해 주려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율 적용해도 문제 없다.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작용을 했으면 뭐 그 사업용 토지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작용을 했다는 흔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율 기본세율의 10%를 추가로 적용을 해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증여의 추정 문제, 그 다음에 자격 문제, 뭐 결국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의 그 감면까지 같이 연결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법원의 판단이 너무 깐깐한가요? 억지인가요? 아니면 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신 분이 너무 좀 허술하셨나요? 네, 앞선 사례처럼 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더니 그렇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요. 농지 양도 시에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좀 실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대표님의 부동산 절세 전략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